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3월 둘째 주 부동산 시황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은 여전히 하락을 했고요. 하락폭이 뭐 다소 좀 줄어든 이제 그런 좀 특징이 보이네요.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살짝 좀 상승을 했어요. 지금 뭐 비교적 지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서 조금씩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거래 활발 지수는 계속 좀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는 살짝 하락을 했어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네요. 이 다음 주가 지금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세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리고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지금 날개 달린 데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전세가가 추가적으로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전세 거래 지수는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가 이번 주는 좀 보합이네요. 결국 서울의 그 매매 분위기는 좀 매수 심리가 약간 좀 올라온 상태에서 좀 보합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뭐 더 하락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분위기라기보다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보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뭐 폭등 수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세 가격은 지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경매는 지난주에 21건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21건이 낙찰이 됐어요. 그 중에서 서울 아파트 그 낙찰가율, 그러니까 시세 대비 낙찰가율은 조금씩, 그렇다고 막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상승을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도봉구 창동에 있는 낙찰 사례를 한번 볼게요. 네, 전용 면적이 이제 5599 한번 미납을 했었어요.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됐고 많이 싸게 낙찰이 됐네요. 이때 낙찰된 건보다 1억 넘게 싸게 일단 낙찰이 됐어요. 근데 입찰은 지금 2명밖에 참여를 안 했네요. 권리적인 문제가 있나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말소 기준이고, 이 근저당이 전입이 12년도니까 지금 대항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정 일자를 늦게 받았죠. 2018년도 3월 15일. 그럼 우선 변제권은 18년도 3월 15일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배당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근저당보다 늦고 이 근저당보다는 빠르죠. 그러니까 배당 순서는 이 근저당 다음으로 이제 배당을 받는 거예요. 배당 요구는 유효하게 12월 16일, 12월 14일 유효하게 했어요. 이거 주택도시보증공사네요. 허그에서 보증금 줬어요. 지금 이 집은 비어 있는 거예요. 허그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허그가 입주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비번을 허그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건 따로 명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소유자가 뭐 따로 이거를 막 해서 뭐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러면 좋네요. 이거 뭐 명도 안 해도 되고. 시세를 살펴보면 되겠죠. 전용 5구짜리. 한때는 8억 2천, 뭐 8억 3천 가까이 이제 거래가 됐었고요. 실거래가. 그리고 거래가 없고 쭉 떨어져서 최저가 찍은 게 5억 9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5억 9천짜리가 1층이야. 그래서 보통 6억 한 중반 요 정도 때에 지금 이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거는 6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이거 층 뭐 괜찮은 거네요. 잠깐 이게 탑층인가? 아니 탑층 아닌 것 같은데 보통 24층 뭐 이러는데 층이 굉장히 좋은 게 6억 3천에 실거래가 됐고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거는 6억 5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시세를 뭐 이 정도로 보고서 아까 낙찰가를 살펴보면은요. 지금 5억 6,800이죠. 그러면 시세보다 한 8천, 뭐 8천 정도, 8, 9천 정도 싸게 지금 낙찰을 갔죠. 굉장히 잘 받았어요. 다시 한번 그럼 혹시나 이 보증금을 인수하게 될 일이 없는지를 볼 거예요.
일단 뭐 5억 6,800이잖아요, 낙찰가가.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아갈 것이고요. 그래도 돈 많이 남죠. 많이 남잖아. 그럼 뭐 1억 6천 정도인데, 한 4억 이상이 남을 거예요. 한 4억 정도가 돈이 남고, 그 보증금을 이제, 이 임차인이 받아가는 거죠. 대항력이 있지만, 전부 다 배당을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인수할 건 없어요. 결과적으로, 한 8, 9천 싸게 낙찰 받은 거예요. 되게 잘 받았죠. 상계동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야, 66%야. 근데 꼭 낙찰가율 요것만 맹신하면 안 돼요. 시세가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이 정도면 싸게 잘 받아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전용 8사고 4억 6천에 낙찰이 됐어요. 층이 층도 13층이면 괜찮아요. 시세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아파트는 거래가 좀 없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세대수가 좀 작아요. 지금 뭐 142세대, 뭐 150세대도 안 되는 좀 이제 작은 그런 세대수의 아파트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없죠, 별로. 그런데 뭐 쭉 지금 다른 평형대, 요것도 뭐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뭐나 이제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예, 최고가는 한 6억 뭐 초중반 정도까지 됐다가 최근에 실거래가 된 게 지금 5억 5백에 거래가 됐고요. 근데 지금 호가 나온 거를 보면 5억 7천부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임장을 좀 제대로 해야겠죠. 호가가 지금 확 올라와 있는데 가격 조정이 좀 가능할 분위기인지 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실거래가와 지금 호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를 시세로 봐야 될 것인지가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실거래는 5억 5백, 호가는 5억 7천. 얘를 기준으로 한번 낙찰가를 보자고요. 자, 호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5억 7천이었죠. 그러면 1억 넘게 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그쵸? 근데 실거래가 5억 5백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5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거고요. 그래도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도 이것도 낙찰을 잘 받아갔네요. 권리적인 문제는 없죠. 뭐 임차인이라고 한들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낙찰이네요. 자, 경기도 분위기도 뭐 서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폭은 다소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매수 우위 지수도 매수 심리도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번에는 뭐 살짝 좀 보합인데 어쨌든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래 활발 지수도 지금 뭐 높은 수준 계속 유지를 하고 가고 있어요. 뭐 살짝 미미하게 약간 좀 올라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전세 수급 지수는 100을 넘어서 지금 요 정도 위치에서 지금은 살짝 좀 보합 중이다 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전세 거래도 비교적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 경매는 지난주에 79건이 낙찰이 됐어요. 물건이 좀 많아졌어요. 그 중에 뭐 제일 먼저 이거 요거를 좀 먼저 볼게요. 구리 전용 면적이 134, 좀 큰 애죠. 40, 한 6, 7평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억 1200에 낙찰이 됐죠. 8억 1200.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층도 13층이면 괜찮죠. 8억 1200이다 낙찰가가. 자, 이 아파트는 이거 하락폭이 굉장히 미미하네요. 10억 7500까지 거래가 됐었고, 그런데 지금 떨어져서 거래가 된 것도 이제 9억 3천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왜 이렇게 가격 하락폭이 적냐? 이거 바로 옆에 그 8호선 연장되잖아요. 암사역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 초역세권이에요, 얘가. 그게 완공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암사동이 아니라 거기를 거쳐서 이제 잠실과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지는 이제 그런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하락폭이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도 거의 지금 뭐
과거의 최고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9억 9천부터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실거래가 된 거는 9억 3천에 실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 쭉 거래가 없긴 한데 호가 자체는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어요. 9억 9천. 그렇다면은 낙찰가가 8억 1200. 이거 굉장히 싸게 낙찰 잘 받았죠. 거의 뭐 1억 7, 8천 정도 이제 호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싸게 낙찰이 된 거고요.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아까 이제 9억 3천? 9억 3천이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거의 뭐 한 8천? 뭐 이렇게 싸게 낙찰이 된 건이에요. 잠깐 뭐 거래적인 문제 뭐 없어요. 특별한 게. 자, 이제 인천의 매매 가격을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수도권이 한참 뭐 서울 경기 막 오를 때 거의 뭐 상승이 없고 줄곧 이제 하락만 쭉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천이 굉장히 암울했었죠.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의 0.01이에요. 지금 하락폭이. 이제 다시 보합 정도로 보면 돼요. 하락이 멈췄다. 멈췄다. 이제 이런 분위기고요. 그럼 다음 주의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현재로서는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거의 보합 정도의 수준으로. 그런데 매수 우위 지수를 보시면은 상승폭이 제법 있어요. 계속 이제 매수 심리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매수자 많음. 이 매수 심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머지않아 인천은 매매 가격도 이제 상승으로 오히려 수도권 중에 제일 빨리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근거를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이 거래 지수 보세요. 거래가 엄청나게 좀 활발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만간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상승폭도 보세요. 상승폭이 더 커졌어요. 많이 커졌죠. 전세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 상승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분위기예요. 수급지수도 지금 100을 넘었죠. 지난주에 100을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0을 넘은 상태로 일단은 뭐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전세 거래에 대한 지수는 최근 그 2년 동안 가장 지금 높은 수치로 가고 있죠. 그리고 폭은 크진 않지만 지난주보다 살짝 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중에서 이제 분위기가 가장 좋은, 전환도 빠르고 분위기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인천으로 바뀌었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전부터 제가 인천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이 이제 좀 보여지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아쉬운 거는 경매 물건이 생각보다 인천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자, 지난주에 아파트는 총 19건이 낙찰이 됐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뭐 9개, 10개, 11개 막 이러다가 뭐 그것보다는 조금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선호하는 그러한 아파트들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뭐 매물이 많지 않은 게 좀 아쉽다. 그 중에서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송도거든요. 송도는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접근하기에 괜찮아 보여요. 전용 8사인데 지금 10억 살짝 넘어서 낙찰이 됐죠. 감정가는 11억이고요. 뭐 시세를 좀 살펴봐도 시세도 지금 한 11억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보시죠. 한때는 14억 7천, 뭐 15억 가까이 실거래가 됐다가 쭉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최근에 거래가 된 거는 9억 9,800, 뭐 10억에 내놨다가 뭐 한 200 정도 조절해 준 거네요. 근데 비교적 지금 층이 낮은 층이에요. 일반 층은 이제 이 거래가 정도가 되는 거죠. 10억 한 후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매물은 10억 7천에 나온 거는 이거 저층이에요. 일반층 기준으로는 11억부터 물건이 있어요. 경매로 나온 물건은 층이 괜찮은 15, 18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세를 11억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10억에 낙찰이 된 거잖아요. 1억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잘 받아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은 이제 강원도를 가볼 거예요. 강원도는 이때부터 좀 상승 전환을 했었죠. 작년 이제 7월부터 이제 상승 전환을 했고 쭉 상승을 가고 있고 중간중간 잠깐 뭐 하락으로 살짝 전환이 되기도 했지만 딱 이번에는 지난주는 그냥 보합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제가 강원도를 선정한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매수 심리가 제일 높은 데가 강원도예요. 그나마 제일 높은 데가 강원도고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냐면은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지금 뭐 36, 엄청 올라갔다가 엄청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어요. 또 이렇게 반등을 해서 어쨌건 전국에서 지금 매수 심리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뭐 마치 갈대와 같은 한 주는 막 매수 심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래 지수도 비교적 지난 몇 주 동안 또 크게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뭐 살짝 좀 떨어지긴 했고요. 어쨌건 매매에 대한 어떤 심리나 거래나 이런 것들은 전국으로 봤을 때 좀 높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매수 우위 지수, 매수 심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강원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쭉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변동폭이 또 이번에 더 커졌어요. 이 전세가 오르는 그 폭이. 전세 수급 지수는 그런데 뭐 수급 지수는 좀 떨어졌네. 전세 가격은 좀 상승을 했어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떨어졌어도 전국에서 넘버 2예요. 충북 다음으로 이 수급 지수, 전세 수급 지수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요. 전세 수급 지수는 조금 하락은 했지만 전세 거래 지수는 뭐 약간의 상승을 지금 한 분위기다. 이런 상태에 강원도가 있다. 라는 거를 기준으로 경매 사건을 한번 볼게요. 강원도도 물건이 많진 않았어요. 총 7건이 낙찰이 됐어요. 정말 숫자가 적죠. 그리고 강원도는 아까 뭐 매수 심리 그리고 이제 전세도 좀 높잖아요. 많이 높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강원도가. 그런 가운데 낙찰될 건을 하나 볼게요. 원주 방곡동이네요. 전용 면적이 이제 101제곱미터, 이제 85가 초과가 되네요. 한 번 유찰이 됐고, 유찰되고 변경, 그리고 이제 결국 2차 때, 3억 7,700에 낙찰이 됐어요. 2명밖에 입찰을 안 했네요. 낙찰가는 3억 7,700, 101제곱미터. 이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쭉 올라서 5억 2,300까지 거래가 됐고요. 쭉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3억 8,800에도 거래가 됐고 가장 최근은 4억 2,200에 거래가 됐지요.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4억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거 새 안고예요. 그러니까 입주 가능한 매물이 일단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이 매물 4억 1천에 있는 매물. 근데 이것도 8월 입주예요. 좀 멀죠. 정상적인 매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이것도 4억 2천도 지금 새 안고고요. 4억 3천짜리도 이게 정상 입지예요. 그러면 일단 정상적으로 입주 가능한 매물은 4억 3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매물을 뭐 4억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또뭐 시세 파악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히 시세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어쨌건 새끼구는 4억짜리 매물이 있고요. 정상 입주 가능한 거는 지금 4억 3천부터 매물이 나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낙찰가 3억 7,700. 그러면은 4억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낙찰가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죠. 뭐 한 2천 몇백 정도 싸게 낙찰이 된 거니까. 그런데 4억 3천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괜찮아요, 낙찰가가.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 전세가율이 강원도는 좀 높아요. 그럼 전세가 얼마인지를 볼게요. 지금 낙찰이 3억 7,700이잖아요. 전세가 지금 101제곱미터 나와 있는 게
저층이 3억 6천에 나와 있네요. 아까 낙찰가가 3억 7,700이었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겠네요. 이것도 낙찰을 잘 받았어요. 근데 이 건 말고 대체적으로 지금 강원도의 아파트 경매는 낙찰가율이 일단 90% 넘어가요. 한 90% 중반까지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낙찰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건은 잘, 잘 받았다 비교적.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끝으로 드디어 지금 화면 보이시죠? 드디어 제 책이 이제 이번 주에 나와요. 한 5개월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간 기념으로 이 블로그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도, 이 채널에서도 서평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책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목이 부동산 경매 첫걸음이죠. 부동산 초보, 처음으로 이제 경매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뭐 성문, 뭐 기본 용어라든지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경매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정말로 좀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어떤 그런 책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막 딱딱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스토리를 풀어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음, 목차가 이제 이거예요. 뭐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내용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이 사실은 여러분들 그 경매 공부하는데 핵심이란 말이에요. 권리 분석이. 요거를 두 파트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자, 90% 진행되는 물건의 90%를 차지를 하는 그러한 권리 분석이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10%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거고. 근데 보통 우리는 공부를 거꾸로 하거든요. 이 어려운 거 먼저만 공부를 해. 그러다가 지쳐서 이제 경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쉬운 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진행되는 경매 물건의 90%의 권리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9대 1이에요. 9대 1.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은 반대예요. 요거는 1시간이면 되고 나머지 10%는 9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90%에 해당되는 것만 마스터를 하셔도 충분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나머지 10%에 대한 공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면은 절대로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지칠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명도에 대한 거. 자, 입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주인공이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절차까지 생생하게 다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도.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시장 흐름, 부동산 흐름 같이 막 유튜브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무조건 싸게 낙찰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경매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거보다 더 시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싸게 낙찰을 받아도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수익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런 게 바로 시장 흐름과 경매를 결합한 투자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 탱크옥션 한 5만 얼마짜리 이 1개월 무료 이용권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리치고 경매도 아파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2개월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10만 원 상당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파트 추천 물건을 진행을 하는 이제 멤버십이 있어요. 그 멤버십 1개월 무료 이용권도 이 책 안에다 수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버는 책이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이 책에 서평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요 댓글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세요. 조건은 뭐 별거 없고요. 일단 뭐 구독은 하셔야겠죠. 구독자에 한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몇 분을 선발을 해서 제 책 사인을 직접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 때 그 당첨자 발표를 제가 할 거고요. 그렇게 당첨되신 분들은 다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본인의 이제 주소를. 그렇게 하면 제가 사인본 책을 보내드릴 거고, 받으신 다음에 읽어보시고 한 일주일 이내에 예스24와 그리고 교보문고 인터넷,
그쪽에 서평을 잘 남겨주시면 돼요. 그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곧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